대체 얼마나 많은 배려가 가족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봄 기온이 아직 겨울 추위를 품고 있는 서울 거리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벚꽃 봉우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조용히 개화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딘가 긴장감이 감도는 고요한 이른 아침, 주택가 한편에 고풍스러운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의 웅장함과 잘 닦인 나무의 따스함이 조화를 이룬 그 집은 마치 사극에서 튀어나온 듯 그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이 집에는 3대에 걸친 가족, 김씨 가문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인 김건우는 엄격하고 과묵한 전형적인 한국 가장입니다. 은퇴 후에는 집에서 서예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 박춘자는 차분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언제나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 빨래, 청소,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며 건우를 든든하게 지켜왔죠. 두 사람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장남 김호주는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회사원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강하지만 너무 성실한 탓에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준의 아내 이민정은 밝고 사교적인 여성입니다. 결혼 전에는 화려한 패션 업계에서 일했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서 호준을 내조하며 두 아이의 육아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딸 김수연은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마음이 따뜻한 여학생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지만 너무 착한 탓에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취업 준비로 고민이 많아 장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씨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이상적인 가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겉모습 아래에는 저마다의 배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건우는 춘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배려합니다. 춘자는 건우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이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을 배려합니다. 호주는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털어놓는 것을 배려합니다. 민정은 호준의 업무 부담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배려합니다. 수연은 부모님과 오빠 부부에게 취업 고민을 상담하는 것을 배려합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마치 각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배려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소통 부족을 낳고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김씨 가족의 배려는 가족의 유대를 깊게 할까요? 아니면 무너뜨리게 될까요? 그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요함이 감도는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는 춘자가 정성껏 만든 정갈한 한식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 부드러운 계란말이, 구수한 된장찌개, 정갈한 밑반찬, 그리고 갓 지은 쌀밥.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밥상이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건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호준아, 회사 일은 잘 되어 가느냐? 네, 덕분에요. 호준은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슬슬 가업을 이을 준비를 해야지 않겠느냐? 건우는 엄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호준은 젓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정은 그런 호준의 모습을 힐끗 보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를 떠먹고 있었고 민정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수연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피아노 연주회 있어요. 보러 오실 거죠? 그 말에 건우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랬지. 잘하고 오너라. 수연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가 팽팽하게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호주는 회사로, 민정은 백화점으로, 수연은 대학교로 각자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는 건우와 춘자, 그리고 민정의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춘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건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호준이도 이제 슬슬 가업을 이어받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지만 그 녀석은 아무 말이 없으니 내 속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건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호준이도 아버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을 거예요. 다만 자기 일도 소중하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춘자는 호준을 감싸듯 말했습니다. 그런가? 나는 호준이가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 집안을 그리고 우리 사업을 지켜주기를 바라는데 말이다. 건우는 먼 곳을 바라보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춘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우의 속마음을 헤아리면서도 호준의 마음 또한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사에 출근한 호준은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업을 이을 준비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 말은 호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호준은 대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권유로 가업인 전통 한과 제조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호준의 생각은 보수적인 아버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의견 충돌이 반복되면서 호준은 가업을 잇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IT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IT 기업에서 호준의 능력은 높이 평가받았고 그는 순조롭게 경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보람 있는 일, 만족스러운 나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준 씨,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동료 여직원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호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호준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만 지금의 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호준은 오랜만에 본가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건우는 호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호준아, 오늘은 한잔하자. 네, 호준은 아버지의 말대로 술잔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건우였습니다. 호준아, 너는 왜 가업을 잊지 않으려는 것이냐? 호준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가 가업을 이어줄 거라고 믿었다. 너라면 분명 이 사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건우의 말에는 기대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버지처럼 전통만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호준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새로운 시도라고? 그런 건 필요 없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전통을 지키면서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다. 백건우는 완고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됐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건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호준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은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다음 날 호준은 민정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은 호준 씨가 가업을 이어받기를 바라시는군요. 민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호준 씨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아버님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분명 호준 씨가 가업을 이어받아 안심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나는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럼 두 가지 다 하면 되잖아요.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지금 하는 일도 계속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호준 씨라면 할 수 있어요. 민정은 호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호준은 민정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호준은 다시 본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건우는 엄격한 표정으로 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업을 이어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말에 건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 호준아?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제 방식대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건우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호준아, 너를 믿겠다. 호준은 안도의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호준은 가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호준은 낮에는 IT 기업에서 일하고 밤에는 가업인 한과 제조 사업을 돕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과 가업을 병행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줄어들었고 피로는 날로 쌓여만 갔습니다. 민정은 그런 호준을 걱정했습니다. 호준 씨,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다 몸 상해요? 괜찮아. 아직은 할 수 있어. 호준은 지친 얼굴로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준은 회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호준은 그대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건우와 춘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호준아, 괜찮으냐? 건우는 병상에 누워있는 호준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호준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호준아, 무리하지 마라. 회사 일을? 호준의 입원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건우는 병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준아. 호준의 노력을 지켜봐왔던 건우는 자신의 고집이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것은 아닐까 자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호준이 쓰러진 것은 자신이 가업을 이으라고 압박을 가했기 때문은 아닐까? 건우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춘자는 호준의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호준아, 제발 빨리 건강해지렴. 춘자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은 퇴근 후 매일 병원에 들러 호준을 간호했습니다. 호준 씨,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요. 민정은 호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연도 병원에 찾아와 호준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수연은 조용히 호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호준은 수연의 얼굴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아. 민정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호준 씨, 빨리 나으세요. 민정은 웃는 얼굴로 호준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호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 빨리 나아서 피아노 연주회 보러 와야지. 약속했잖아. 수연은 편지에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호준은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호준은 예전처럼 일과 가업을 병행할 수 없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준은 건우에게 불려갔습니다. 호준아, 할 말이 있다. 건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호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가 가업을 이어받아 주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무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괴롭구나. 그러니 가업을 잇는 것을 포기해도 좋다. 호준은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거라. 호준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준은 건우를 껴안았습니다. 호준아, 건우도 호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호준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저는 가업을 잇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IT 기업에서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민정은 호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호준 씨, 그게 좋겠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수연도 호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오빠, 응원할게. 민정도 호준의 결정을 기뻐했습니다.
호준 씨, 잘 됐네요. 수연은 조금 서운해했지만 호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빠, 열심히 해. 이렇게 호준은 가업을 잇는 것을 포기하고 IT 기업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건우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건우는 의식불명의 중태였습니다. 의사로부터 건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호준은 병실에서 의식이 없는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가업을 이어받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제 행복을 바라셨던 거였어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호준은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호준은 아버지의 권유로 가업인 전통 한과 제조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호준의 생각은 보수적인 아버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의견 충돌이 반복되면서 호준은 가업을 잇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IT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IT 기업에서 호준의 능력은 높이 평가받았고 그는 순조롭게 경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보람 있는 일, 만족스러운 나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준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호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우가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호준아, 건우는 힘없는 목소리로 호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호준은 기쁨에 겨워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호준아, 나는 너를 믿고 있었다. 건우는 눈물을 흘리며 호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호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병실에 모였습니다. 춘자는 눈물을 흘리며 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수연도, 민정도,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건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건우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들, 고맙다. 건우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건우가 세상을 떠난 후 호준은 가업을 이어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호준은 IT 기업을 퇴사하고 가업인 전통 한과 제조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호준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가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호준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건우의 장례식 후 호준은 가업을 이어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IT 기업에서의 보람 있는 일과는 달리 한과 제조는 그에게 지루하고 고루한 관습에 얽매인 가업은 답답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민정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호준은 가업에 쫓겨 집안일과 육가를 민정에게 떠맡기고 말았습니다. 민정은 일과 가사, 육가를 병행하는 것에 지쳐 호준에 대한 불만을 쌓아갔습니다. 호준 씨,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요. 맨날 일하면서 나와 수연이는 안중에도 없죠. 민정의 말은 호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호준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호준과 민정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민정도 호준의 변화에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무리하는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도 호준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호준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일도, 가정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호준은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준은 술에 취해 민정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호준 씨, 그만해요. 민정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부모님의 다툼을 목격하고 겁에 질렸습니다. 호주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경악했습니다. 민정,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정은 호준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호준 씨, 이제 그만해요. 민정은 수연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호준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일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은 호준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준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가업도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통 한과 제조 사업은 점차 손님이 줄어들었고 경영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한과 제조 사업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호준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빛나는 엘리트 회사원이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술에 찌들어 살아가는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호준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호준은 고독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주변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계속 속이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분명 거기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먼저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고 타인의 기대에 맹목적으로 부응하려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호준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본심을 억누르고 가업을 이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에 얽매여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솔직한 대화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호준은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지 않았고 이는 결국 오해와 불신을 낳았습니다. 만약 호준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소통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특히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 어떤 관계보다도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이 아닌 내면의 만족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호준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업을 이으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순간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을 피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 욕구, 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가치관, 인생의 목표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회피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는 가업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고 이는 결국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호주는 가업을 잇는 선택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기보다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입니다. 운동, 취미 활동, 여행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는 행복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자신에게 솔직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기사랑, 사랑과 감사의 표현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한 편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과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만의 행복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자신만의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교훈들을 실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과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권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하루에 30분씩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갖는 것,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는 것 등 자신에게 맞는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 등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당신만의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무한한 가능성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언제나 빛나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당신만의 행복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언제나 빛나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당신만의 행복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언제나 빛나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당신만의 행복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